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하락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수치들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는 0.6% 정도 밀린 지점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384포인트로 현재는 예상 마감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흐름보다는 약간 낙폭이 줄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밀리네요.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710선을 이탈하는데 709포인트 선에서 현재는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오늘은 확실하게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인데요. 거래소부터 상한가로 마감되는 종목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앵코르 유전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거래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249원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관련 종목은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금속 우선주 이 종목 역시나 오후장에서 뛰어오르게 되면서 3,165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대형주들이 들썩이는 흐름이긴 했는데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은 일단 우선주와 이 앵코르 유전 이 종목 이 두 가지 좀 시가총액이 작고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나 두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이 예정돼 있는데 첫 번째 종목은 알로이스, 두 번째 종목은 옵티코어입니다. 알로이스는 조금 전에 라스트 찬스 시간에 추천주 리뷰가 목표가 도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죠. OTT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TT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2,095원에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티코 이 종목은 상장을 지난 12월 29일에 했습니다. 스펙 합병으로 상장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장 급등하는 시세에 가져가게 되면서 3,460원으로 거래 마칠 준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이 현재는 상한가로 마감 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봤을 때 하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현재 구간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거래소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거래소 쪽에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제주은행도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오고요. 1월 17일 화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은 아쉽게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됐는데요. 잘 정리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과연 국내 증시만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었을지 일단 아시아 증시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니케이 지수 지금 마감이 됐는데 1.2% 올랐습니다. 26,138엔 선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어제는 아시아 증시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일본만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엔고 우려 때문에 하락하던 일본 증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중요한 이슈들이 일본은행 쪽에 있으니까 좀 살펴보셔야겠죠. 오늘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첫날입니다. 일본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다시 10%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일본은행이 이전에 장기금리 목표의 변동폭 상한을 0.5%로 정하면서 시장이 한번 굉장히 크게 출렁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3거래일 연속 이렇게 0.5%포인트를 돌파한 것은 거의 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 지금 대규모로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장기금리 상한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시장들의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내일까지 열리니까요. 추가적인 결과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심천 종합지수 모두 약보합권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로 크게 밀리지는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는 중국 증시가 유동성 공급 소식 때문에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좀 보합권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일단 중국의 GDP 지표가 나왔죠. 지난해 중국의 GDP는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고 국가통계국이 밝혔는데요.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 중국에서도 국내 총생산이 그렇게 엄청 좋다라고 그러니까 제시한 수치만큼 좋다고 할 수는 없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이나 이렇게 다른 쪽에서 조사한 전망치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나왔는데요.
로이터는 지난해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1.8%일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거의 1%포인트 가까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좋게 나왔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홍콩 증시 항생지수 현재는 1%대 하락세인데요. 21,525포인트 정도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한 흐름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일단은 하락폭이 조금씩 깊어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홍콩 증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그동안 가득했었는데 오늘은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좀 약했던 이유들 가운데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일단은 상승 구간 12시 구간 넘어오면서 거의 6원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후에 상승 탄력에 대해서는 변화가 조금은 있었는데 1240원 넘었는지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은 3원 40전 올랐고요. 1238원 7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1240원은 뚫지 못했고요. 그런데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오늘장 환율 시장 환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환시까지 봤고요. 아시아 증시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 어떤 모습으로 마감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이 한 차례 쉬어가는 하루였습니다. 달러와 강세에 이어서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장중에 중국 쪽에서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요. 또 내일은 일본은행의 YCC 정책을 발표 앞두고 있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는 경계 심리가 좀 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은 전거래 대비 20.47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379.39포인트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장 초반에는 잠깐 상승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하락을 방어하면서 잠시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장중에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11시 구간 들어서 2390선도 한번 위협을 받더니 오후 구간 들어 2380선까지 이탈하는 흐름 보였고요. 끝까지 좀 지키지 못하면서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을 간신히 지키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2380포인트에서 살짝 밀리면서 2379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10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1283억 가까이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 초반부터 크게 팔던 외국인이 막판 들어 다시 한번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1808억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늘 3113억 가까운 매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눌리다 보니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서비스 섹터가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연출하면서 오늘 하락 압력을 좀 키웠습니다. 그 뒤로 오늘 대형 의약품 업종이 오늘 크게 내리면서 오늘 의약품 섹터가 2.1%가량 밀렸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철강금속 섹터와 음식료품 섹터가 일제히 1% 이상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승했던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위 업종에서는 보험 섹터가 강했는데요. 오늘 1.4%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오늘 운수창고 섹터가 0.9%가량 상승했는데요. 설 연휴 기간에 해외 여행객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전기가스 업종이 0.4%가량 상승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와 통신 섹터가 0.3% 비슷하게 오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반도체 종목은 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1%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 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0.2%가량 오르면서 86,000원 선에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그 밖에 2차전지 섹터는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4% 이상이 하락하면서 45만 8천원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좀 키웠고요.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일제히 1%에서 2%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가량 밀리면서 79만 3천 원으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역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2.7%가량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자동차주들은 그래도 시장에 비해 좀 덜 밀렸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약보합권에서 하락 마쳤고요. 그리고 기아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기아가 0.6%가량 상승하면서 6만 5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플랫폼 관련 종목인 카카오와 네이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오늘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4% 이상 밀렸고요. 네이버가 3.5%가량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탄소 배출권 키워드를 가진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탄소 중립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 연설을 통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CCUS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진다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계기로 주목받은 원전 또 방산 분야에 이어서 이번엔 탄소 중립 분야에도 양국의 시너지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오늘 크게 급등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으로 탄력을 줄이면서 모두 음봉으로 전환은 됐지만 일제히 오름세로 마쳤는데요. 대표적으로 KC코트렐이 12%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KC코트렐의 최대 주주인 KC그린홀딩스가 7% 이상 상승했고요. 그 밖에 한솔홈데코, 그린케미칼 역시 일제히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손해보험 관련 종목인데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삼성화재를 포함한 주요 5개사의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 순이익은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년 동기 2조 8,3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동차 이동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된 데다가 또 실손보험의 백내장 지급 심사 기준도 강화되면서 수익률이 개선됐는데요. 오늘 손해보험주들 실적 기대감 받으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손해보험이 4.7%가량 상승했고요. 그 밖에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5%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가 2.7%가량 상승했고요. 아래쪽에 재보험 관련주인 코리안리가 3%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7.18포인트 하락하면서 709.71포인트 선에서 하락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은 6조 1,600억 가까운 거래 대금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에 소폭 상승했지만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1시 구간 지나서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710포인트 선에서 하락세가 잠시 꺾이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지지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710포인트 이탈하면서 709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이 2,152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물량 출회됐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기관 쪽 매도 물량 컸는데요. 1,335억 팔면서 마감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722억 매도 우위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먼저 2차전지 소재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0.9% 밀리면서 99,4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LNF와 에코프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LNF가 3%가량 밀리면서 181,6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에코프로가 1.46%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가량 하락하면서 57,800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 밖에 HLB와 셀트리온 제약 역시 밀렸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2% 이상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 어제 강했던 반면에 차익 실현 소화하면서 오늘 하락했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4.5%가량 하락하면서 46,05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펄어비스 역시 1.2%가량 하락했고요. 44,050원으로 종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엔터 콘텐츠주들은 좀 시장에 비해 좀 덜 밀렸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JYP 엔터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63,900원으로 마감했고요. 0.1%대의 탄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6%가량 하락하면서 78,300원 기록했고요. CJ ENM 역시 하락하면서 99,4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드론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사업이 무기 구매와 개발 계획 단계를 거쳐서 내년엔 드론 요격 체계가 군에 실전 배치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초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 영공 침투 이후에 계속 드론 관련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시스템이 코스피 쪽에서 부각이 되면서 9.4%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노블 M&B가 코스닥 쪽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 탄력을 줄이면서 윗꼬리는 달았고요. 12%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JC전 시스템, 한컴 위드에 이어서 덕산 하이메탈까지 일제히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내년 차기 대선에 불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나설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평론가인 아바스 갈리아모프는 푸틴이 올해 중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내년도 대선을 위해 차기 후임자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전화로 의견을 나눴고요. 또 튀르키예의 중재자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 종목 중 가운데서 오늘 서현 탑메탈이 13% 이상 상승하면서 4,90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데모가 4.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3,100원으로 탄력을 줄이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밖에 현대에너지,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잘못 들어온 종목인데요. 그 밖에 서암기계공업 오늘 1.1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